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충청북도 증평군 하면 울릉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작은 군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비록 작은 군이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또 지방자치 균형발전 사업평가에서도 전국 최다 수상으로 또 대내외적으로 행정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12년간 증평군을 이끌어온 홍성열 증평군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증평군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우리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평군수 홍성열입니다. 코로나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하루속히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또 경제도 활력을 되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평군과 또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제가 12년간 증평을 이끌어 오셨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도 훌쩍 지난 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나진 않으시겠지만 네. 이렇게 그간의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면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년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처음 증평군수로 취임해서 설레는 마음과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작을 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동안 우리 증평군은 자타가 인정할 만큼 많은 발전도 이룩했고 또 많은 성과도 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증평군이 지난 10여 년 동안 증평군을 방문한 그런 그 벤치마킹한 거를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약 300여 기관 단체에서 4,400명이 다녀갔더라고요. 그만큼 선도적인 자치단체로 우뚝 섰다는 것도 저에 대한 대단한 보람이고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장을 4년째 지금 맡아서 일해오고 있고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공동회장으로서 자치분권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있고 또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에도 제가 많이 참여를 해서 아주 작은 군이지만 나름대로 증평을 알리고 또 증평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부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 증평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하나의 읍과 하나의 면이라는 최소 행정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좋은 증평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군수님께서 그동안 군정을 이끌어오면서 이거는 좀 자랑하고 싶다. 이게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말하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그 증평군은 뭐 10여 년 전만 해도 거의 뭐 보잘것없는 작은 그런 자치단체 불과했는데 우리 증평군이 이제 어렵게 자치단체가 가장 늦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를 따라잡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죠. 첫 번째로는 그 정주 여건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은 지금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렇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그 증평군이 관광 휴양 도시로 또 면모를 또 갖춰가고 있습니다. 뭐 자구산 휴양랜드 또 에디팜 벨포레라든지 뭐 보광천 미루나무 숲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우리 관광 휴양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변모를 했고요. 또 우리 증평군이 그 생활하기 아주 편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접근성이 좋습니다. 거의 뭐 5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생활 SOC 평가를 2018년도에 했는데 우리 증평군이 전국에서 부산 기장군과 공동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커뮤니티 웰리빙 지수라고 해서 살기 좋은 지역을 평가하는데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4위를 했습니다. 이만큼 증평군은 많이 변화됐고 또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거듭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증평군이 안전을 요즘은 또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지금은 그 안전지수 평가에서도 도내에서 늘 저희들이 1위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항상 뭐 3, 4위, 2, 3위 정도 할 정도로 안전한 군이 됐습니다. 또 행복도도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군이 우리 증평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증평군은 그 환경을 중심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우리 증평이 어떻게 보면 좀 깨끗하다, 녹색 도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그 그린시티에 2번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대한민국 6대 녹색 도시에 선정이 돼서 요즘은 그 녹색을 또 많이 추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군이 됐다는 거. 그리고 또 지난 12년 동안 지역 발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인구와 예산이 인구가 제가 취임했을 때 3만 3천 명 정도인데 지금 3만 7천여 명 이렇게 돼서 한 3,8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10여 년 동안. 뭐 일부 그동안에는 약간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대단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도 2배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의 그런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도 뭐 우리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체 유치라든지 뭐 각종 군립도서관이나 김득실 문학관, 청소년 문화의 집, 가족센터, 장애인 복지관 뭐 이렇게 이루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시설들을 갖춰서 이제 정주 여건이 완전히 이제 갖춰졌고 이제는 이제 군민 행복만을 위해서 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또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각종 수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앞서서도 참 말씀하셨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다 수상 7회에 걸쳐 수상을 했고 또 지방자치 발전 관련된 대전에서도 5회 그리고 공약 실천과 관련된 그런 데에서도 매니페스토에서도 9번의 수상을 해서 경이로운 그런 기록들을 우리 증평군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증평군의 그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군수님이 재임 기간 중에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 변화하는 증평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감사합니다. 느낌입니다. 네. 이 오랜 시간 동안 군정을 돌보면서 이 증평에 대한 애정 역시 그 누구보다 각별한 것 같은데요. 군수님께서 뽑으시는 증평의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증평 매력적인 도시가 됐죠. 네. 지금 이제 증평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주말에는 우리 보강천 미루나무숲 또 그리고 좌구산 휴양랜드 또 벨포레 에디팜 특구 이런데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죠.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증평은 그런 그 좀 깨끗하다. 그리고 녹지가 많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쉽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접근하기가 좋다. 그래서 산책로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운동을 하든지 운동하기 좋은 그런 시설들이 가까이 많이 있어서 건강하고 그리고 또 복지 측면에서도 우리 증평군이 그 복지 최고의 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복지 타운 내에 다양한 복지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를 또 즐기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매력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리고 증평에는 꽃을 잘 가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강천 미루나무 숲에 오면은 아주 엄청난 꽃밭들, 꽃향기를 맡을 수가 있고 또 이번에 또 보강천 그 주변에다가 백일홍, 저는 백일홍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백일홍을 한 10,000평 이상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꽃이 피면 또 장관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꼭 증평, 지금도 뭐 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백일홍 꽃핌을 꼭 한번 방문하셔서 증평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이 군 단위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뭐 도시 쇠퇴, 인구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증평군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탐방울 정도로 이 균형 발전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 그리고 또 지방 소멸의 해결을 보여줄 수 있는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증평을 변화시킨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그리고 또 단합된 의지, 군민들의 그런 성원과 협조, 여기에 기본 바탕을 두고 그동안 우리 증평군에서는 그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공모 사업이나 수상이나 중요한 그런 기획들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 예하 부서에 이렇게 뿌려줘서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이런 것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잘 됐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가장 먼저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런 것이 기초가 돼서 많은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땄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산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제 충청북도의 균형 발전 사업도 지금 우리 증평군은 지금 낙후군이 아니다. 이래서 도의회 의원들조차도 증평군은 이제는 누락시켜야 된다 하는데, 우리들의 끈질긴 노력과 이제 설득으로 또 4단계 균형 발전 사업이 또 선정이 돼서 도비 뭐 136억을 포함해서 한 300억 정도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변화시킨 요인이 아닌가 싶고,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그런 공모 사업도 정말 우리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특별한 그런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따다가 증평군을 변화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공무원들의 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이런 노력들을 그동안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증평군의 변화 요인이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증평 군민들의 단합된 의지, 공직자들의 열정과 노력, 이것이 큰 요인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증평, 살기 좋은 증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셨을 텐데요. 네. 국민을 위해서 추진해온 정책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정책은 참 많이 있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정주 여건을 만들자.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정책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기억나는 거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 균형 발전 사업, 이것도 유치를 위한 그런 노력,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안 된다는 걸 이제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자고산 휴양랜드도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이제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또 필요했었고, 또 에듀팜 특구 벨포레라는 충북 최초의 관광단지 조성 사업, 약 한 100만 평 되는 부지인데요. 참 와보신 분들은 여기가 애국인가 한국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들 칭찬해 주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 즉 BC가 안 나온다, 그래서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그 절명 위기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만들어서 도나 중앙부처의 협의를 다 일일이 거치고, 저도 정말 여러 번 쫓아다니고 우리 공직자들도 많은 피난 노력을 해서 이제 특구가 변경이 되고 예타를 통과를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 착공한 지 2년 만에 2019년 6월 달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런 그 감동, 그 기적 같은 일은 저희들이 정말 기억에 남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2산업단지를 조성해서 100% 분양하고 기업체를 유치한 거, 그리고 또 이제 군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계속해서 지어나가면서 군민들이 이용하고 또 행복해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또 기억에 남지요. 또 하나는 그 우리 증평군이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이라고 산림청에 200억을 지원받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 6개소가 선정되는데 5개 도시가 전부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군 단위로서는 증평군이 유일하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 갖다가 지금 한창 사업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를 조금 저감시키고 또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을 유치를 하고 선정될 때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그 노력을 생각할 때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면에 재임 기간 중에 좀 못다한 정책, 좀 아쉬운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물론 뭐 다 했으면 좋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공약하고 하고자 했던 것은 거의 다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두 가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이제 그런데, 우선 그 우리 증평군엔 종합운동장이 없어요. 그래서 군민들의 건강도 문제고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유치를 못한 것이 늘 한으로 남았었죠.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자. 이래서 도균형발전 사업비 가지고 2년 전에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한 30% 공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다 되면 이제 도민체전을 유치할 건데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못하고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쉬움 남지만 후임자가 또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군립도서관 뒤편 부지, 그리고 송산리 농협 하나로마트 뒤편 부지에 복합예술회관을 저희들이 건축을 하려고 이번에 도균형 발전 사업으로 확정을 졌습니다. 예산도 이제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투용자 심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저것이 이제 다 되면은 거기에 공연장, 그리고 이제 컨벤션 센터, 또 예식 기능을 갖춘 그런 시설들, 그리고 작은 영화관, 이런 시설이 거기 들어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군립도서관이나 또 김득시 문학관, 청소년 문화예지, 보강천 미루나무 숲과 같이 어울려지는 참 멋진 그런 시설이 될 겁니다. 그거를 적어도 착공까지 좀 하고 가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지만 이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후임자께서 잘 또 지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 군수님께서 증평군과 또 증평군민들을 얼마나 깊게 아끼시는지 저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홍성열 증평군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이 공직자는 깨끗해야 당당할 수 있다. 또 공직 풍토가 청렴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또 자치 경쟁력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특히 강조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군정을 이끌어오면서 이게 군수님만의 그 신념이라고 좀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청렴은 그 모든 공직자가 지녀야 할 본연의 의무이고, 그리고 모든 선의 원칙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구를 저희 들어가는 데다가 이렇게 새겨놓고 드나들면서 이제 보고 하는데, 사실 그 청렴하면 당당하다, 이런 말을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다행히도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군정을 잘 추진해줬고, 그래서 그 청렴도 평가에서 늘 상위에 저희들이 랭크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1위를 2번이나 할 정도로 이렇게 청렴한 그 행정을 하고 있고, 또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섬기는 군정,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이 전부 그렇게 잘 실천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재임 기간 중에 또 월요일마다 월요 편지라는 거를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셨다고 네, 하죠. 네. 바쁘신 일정 중에 쉽지 않으셨을 것 네, 같은데 네. 어떻게 해서 이 월요 편지를 올리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편지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네.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대 군수에 취임해서 우리 공직자와 또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자 매주 월요일 날 편지를 써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우리 유포하면서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아니면 일주일간에 있었던 어려운 일이라든지 아니면 기쁜 일이라든지 또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든지 또 홍보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필이나 산문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한 260편 정도 이렇게 썼는데 어떤 뭐 다양한 그 주제를 가지고 뭐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편지로 그치지 않고 또 네. 월요 편지를 책으로 출간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이 책을 출간한 배경도 궁금하고 지역민들의 반응이 어땠을지도 그래서 궁금합니다. 2014년도에 이제 그간에 쓴 거를 이제 묶어서 한 번 냈었고 이번에 또 이제 그때는 그 홍성열의 러브레터라는 제목으로 이번에는 우리 남편 바람 군수님이 책임지세요 이런 제목으로다가 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책도 이제 곧 또 출간하게 되겠지만 이런 거가 하나의 증평의 역사도 될 수 있고 소소한 이야기거리도 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저 자신이 굉장히 그것도 귀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월요 편지가 국민들과의 소통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사이 국민들과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편지를 좀 나누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고 하는데 네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증평군의 그 서울대학교 첫 번째로 합격했을 때가 제일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취임할 때만 해도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가 실력도 많이 처지고 문제가 많던 그런 학교라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도시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으니까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과감한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고교 입학 장학금, 또 유명 학원에 강사 초빙을 해서 입시 지도, 또 우수대학 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푸싱을 했는데 2015년부터 거의 뭐 매년 한 명씩 이렇게 서울대학교가 배출이 돼서 지금 5명이 배출됐고 또 서울의 그 서울대를 비롯한 우수대학에 금년도에 21명이 합격했습니다. 작년에 19명, 재작년에 18명. 그래서 이런 명문고가 됐을 때 이런 것을 이제 군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소통함으로써 괜히 그 청주나 인근 도시로 학생들 내보내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문학교에 보내라. 그것이 오히려 우수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거죠. 네. 12년간 이 국민과 함께 오면서 인간적으로 느낀 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기쁜 소식도 있고 보람 있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때로는 고뇌에 찬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단 민원이라든지 또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면서 이제 지내왔습니다.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하고 최선책을 이제 찾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민원 같은 경우도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해줄 수 없는 민원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욕을 먹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이렇게 행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직자입니다. 그래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저를 뽑아준 것은 군민들이 우리 군민들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여망이기 때문에 저는 12년간 정말 밤낮으로 많이 뛰어다니면서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라든지 중앙부처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일주일에도 어느 때는 서너 번씩 다니고 하면서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 증평군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앞서서 말씀했지만 우리는 그런 성과 또 수상, 다양한 수상 이런 걸 통해서 증평군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감회가 깊고 앞으로도 뭐 가끔은 뭐 저를 그래도 또 흉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청렴하게 한간에 뭐 막 떠드는 얘기들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또 증평에 살면서 계속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살 것이죠. 네. 얼마 전에 이제 파라디아 사는 황모라는 그 주부께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정성껏 편지를 써가지고 군수님 자기가 증평에 와서 2년만 살려고 왔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증평이 너무 좋고 살기 좋아서 지금 7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군수님을 처음 행사장에서 뵈었는데 그 소탈한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고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렇게까지 또 저를 군민들이 사랑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 앞으로 정말 더 잘해야 되겠구나. 잘 마무리 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껏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도 증평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군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실 것 같아요. 네네. 홍성열 군수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증평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뭐 공직, 오래된 공직, 또 군의원 2번, 군수 3번, 45년간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했더라고요. 그런 경험과 또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증평 군민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제 몸 또 다 바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12년 동안 함께해온 우리 증평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저는 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증평군의 슬로건이 안전 최고, 행복 최고, 살기 좋은 우리 증평, 전국 최고의 증평을 만드는 거였었거든요. 지금 안전지수로 보면 거의 전국 최고에 왔습니다. 행복지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가까이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우리 공직자가 힘을 합쳐서 또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은 뭐 완전 베스트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후임자가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우리 서로 화합해서 그런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그동안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홍성열 증평군수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홍성열 군수의 월요 편지 가운데 한 대목으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누구나 존경받고 싶지만 모두가 존경받지는 못하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또 존경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내 얼굴에 책임을 지며 살아왔노라 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도록 늘 제 인생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